단원의 이름은 지수입니다. 네. 지수라는 단원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두 가지 정도입니다. 주제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수의 확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다 정도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거듭제곱근이라는 말이랑 지수의 확장이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자면 이런 건데, 말부터 좀 살펴보면 한글로 거듭제곱근이에요. 마지막에 서 있는 이 근은 방정식의 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정식의 해다 그런 소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긴 방정식의 해냐면 거듭제곱되어 있는 형태의 방정식의 근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x의 n제곱은 a다.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방정식이 나타낸 거 보니까 뭐래요? x를 n제곱하면 a가 되더라 그 얘기거든요. n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 그게 이 방정식의 해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뭐 아주 대표적인 거 이런 거 알죠? x제곱은 3, 그럼 x 뭐예요? 뿔마루트 3 이렇게 하죠?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해를 의미하는 건데, 이제 이게 제곱뿐만 아니라 세제곱, 네제곱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아직은 자연수만 가지고. 그래서 이 n이 야금야금 커져갈 때 세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 어딘가 있겠죠. 네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도 있을 거야. 한 10제곱쯤 했더니 3이 되는 숫자도 있을 거야. 뭔지 상상은 안 가지만. 그런 숫자가 있긴 있을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의 형태로 나타내기가 약간 불편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숫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새로운 기호를 하나 끌고 온 건데, 이렇게 생긴 녀석이더라 라는 거예요. 이 루트는 여러분 쓰시는 그 루트가 맞고요. 이 앞에 조그맣게 첨자로 n 이렇게 씁니다. 요 n제곱근이라고 부르는데 n제곱근 a,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거 n제곱하면 a가 되는 숫자야 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말했지만 10제곱하면 3이 되는 숫자가 있을 거야.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없어서 그렇지. 이걸 뭐라고 쓸 거라고? 이 x를 10제곱하면 3이 되는 숫자야 라는 뜻으로 이런 기호를 끌고 온 거다 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쳐다보시면 뭐 생각하면 된다고? 아, 이거 10제곱을 하면 3이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추워? 졸리진 않겠네요. 너무 추우면 자리를 약간 옮기셔도 돼요. 거기가 제일 시원한 자리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생긴 기호가 처음으로 나오는 거고요. 거듭제곱근이라는 말은 거듭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 라는 뜻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은데, 새로운 기호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기호에 대한 성질들이 책에 보시면 좀 나와 있는데, 그 성질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지수의 확장 얘기하고 나서 제가 돌아와서 할 거고요. 요 거듭제곱근 이야기를 이어서 하자면, 제가 요거 x의 10제곱은 3이다 이런 숫자를 즉흥적으로 썼는데, 방정식이잖아요. 몇 차 방정식이에요? 10차 방정식이에요. 이 방정식에 해가 몇 개 있게? 10개 있습니다. 10차 방정식이니까 10개 있어요. 10개를 찾을 수는 없어요. 우리 수준에서 저도 몰라요. 10차 방정식이니까 그냥 10개 있는 건데 10개를 다 찾을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실수인 게 도대체 몇 개일까 정도는 찾을 수 있어요. 실수를 찾으라는 얘기 아니고 실수인 게 몇 개일까 정도는 한번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거듭제곱근에서 사실은 중요하게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내용은 뭐냐면, 거듭제곱근 중에, 즉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해 중에 근 중 실수인 거 세겠어. 얘가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이제 토픽입니다. 결론을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얘는 머릿속에 남아요. 책에 보시면 표 하나 있거든요. 첫 번째 그 박스에 보시면 납작하게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표 하나 있어요. n이 뭐 홀수냐 짝수냐, a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개수 혹은 뭐 거듭제곱근이 뭐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그 표를 외우면 100% 까먹습니다. 책마다 표가 다르게 써 있고요.
누구는 n이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는데 누구는 반대로 여기가 n이고 여기가 a야. 책마다 표가 다르다고. 그리고 뭐 양수 0, 음수인데 음수 0, 양수인 것도 있고요. 아무튼 그 표 자체를 외우는 거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건 내가 무슨 컴퓨터도 아니고 스캔해서 머릿속에 박는 건 당연히 까먹을 거라고요. 당장 연습할 거 아니고 내년에 써먹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을 하시려면 그래프랑 좀 연관을 지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드린 RPM은 문집이다 보니까 그런 게 없는데 여러분 다른 개념서 같은 거 있죠. 뭐 바이블이나 정석이나 뭐 개념원리나 이런 책에 보시면 다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래프를 기억하세요. 그래프라는 건 이런 이야기인데 다시 x의 n제곱은 a라고 하는 방정식에서 이 방정식의 실근이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y는 x의 n제곱이라는 녀석이랑 y는 a라고 하는 녀석이랑 그래프 두 개 그려서 교점 살펴보겠다라는 말이랑 같거든요. 왜 우리 이런 건 2차 방정식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프 그려서 교점 찾으면 그게 방정식의 실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생긴 거듭제곱 방정식의 실근 찾겠다는 건 이렇게 생긴 그래프 두 개 그려서 교점 찾아보겠다인데 요 y는 a라고 하는 건 우리 상수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x가 없잖아. 이렇게 생겼어요. x축이 평행하게. 근데 문제는 이건데 y는 x 제곱 정도까지 우리가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이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인데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x에 양수 넣으면 y가 양수된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0 집어넣으면 0을 집어넣는다는 것도 역시나 변함이 없는데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x에 음수를 넣었을 때가 좀 달라지죠. n이 홀수면 x에 음수 넣어봐. y가 음수예요. 마이너스가 안 없어질 거니까. n이 짝수면 마이너스 넣어도 마이너스 터지겠죠? 양수가 되겠죠. 0,0은 똑같이 지나고 오른쪽으로 가면 위로 가는 건 똑같은데 왼쪽으로 갔을 때 n이 홀수면 내려갈 거고 n이 짝수면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그림으로 y는 x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0,0 지나고 오른쪽 위로 가고 왼쪽 아래로 내려가요. y는 x 제곱 어떻게 생겼어요? 0,0 지나죠. 오른쪽 위로 가요. 왼쪽 위로 간다고요. 그죠? 마이너스가 없어질 거니까. 이건 1차, 2차뿐만 아니라 x 세제곱, x 네제곱 이런 식으로 지수가 커져도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대략적인 그래프의 개형이 결정이 난다는 건데 더 자세한 그림은 2학년 2학기 때 가서 배우게 될 것이고요. 아무튼 n이 홀수일 땐 0,0 당연히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요.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어 있고 n이 짝수이면 0,0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가고 왼쪽 위로도 올라가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 노란색으로 그린 게 누구냐면 y는 x n제곱이라는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뭐 할 거라고? 요거 y는 a라는 녀석 그려볼 거라고요. 벌써 졸린 거야? 그건 아니겠지? a는 지금 요 그래프 보시면 n이 홀수일 때는 어때요? a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요. 여기에 있어도 한 번 만나고요. 여기에 있어도 한 번 만나고요. 여기에 있어도 한 번 만나요. 교점의 개수가 다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a의 값이랑 상관없이. 근데 얘는 어때요? a가 음수면 안 만나죠. a가 0이면 한 번 만나고요. a가 양수면 두 번 만나더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y는 a라고 하는 걸 파란 거로 그린 건데 그래서 그려놓고 나서 보면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겠구나가 첫 번째고 그랬을 때 n이 만약에 홀수면 a랑 상관없이 무조건 한 번 n이 짝수면 a의 부호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고 두 번 있을 수도 있구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하나만 추가를 하자면 요 녀석에다 먼저 그릴게요. 얘는 좀 쉬우니까. 요것도 x의 n제곱이고 요것도 a인데 지금 교점이 이렇게 두 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요점의 x좌표들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인데 이거 찾아보면 얘를 뭐라고 나타낼 수 있다고? n제곱근 a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n제곱근 a다 인데 얘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했던 x제곱은 3 이렇게 생긴 방정식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x가 뿔마 루트 3 이러잖아요. 참고로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여기에 숫자 없는 요 루트는 2가 생략된 거예요. 하도 많이 쓰니까 뺀 거야. 루트 3의 의미는 제곱하면 3이 되는 숫자야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응. 그러니까 짝수였으면 여기에 음수가 들어가도 될 거고 양수가 들어가도 될 거기 때문에 애초에 x가 양수였는지 음수였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죠? 알 방법이 없다기보다는 두 개 다 된다는 이야기인 거지. 얘처럼. 그래서 뿔마 루트 3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생길 거니까 n이 짝수일 때 거듭제곱근의 실근은 뿔마의 n제곱근 a다. 이렇게 두 개가 생길 거란 이야기고요. n이 홀수일 때는 어때? 얘를 만약에 a라고 하면 뭐 얘를 a라고 하면 이거 당연히 그냥 n제곱근 a가 될 텐데 요 녀석을 살펴보잖아요. 요점 x좌표. 요점 x좌표 역시나 n제곱근 a 이렇게 생겼어요. 여긴 마이너스가 안 붙습니다. 자, 시간 헷갈릴 거예요. x 세제곱이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겼대. x의 세제곱이니까 홀수차잖아요. 이쪽 그림이에요. 마이너스 5잖아요. 밑에 있어요. 어쨌든 교점은 하나일 거야. 3차 방정식이지만 실근의 개수는 하나입니다. 그럼 그 실근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겼다고요. 약간 생리적으로 불편하지. 루트 안에 마이너스는 좀 찝찝한데 쉽지만 세제곱이에요. 홀수제곱근이면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어도 실수예요. 0보다 작은 실수입니다. 참고로 값은 세제곱근 루트 5에다 마이너스 달아 놓은 거랑 값 자체는 똑같을 거예요. 아무튼 이 안에 음수 들어있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다시 그림으로 와서 보면 A가 음수인 경우인데 A 자체가 음수란 이야기잖아. A 자체가 음수란 이야기잖아요. 그래도 괜찮다. n이 홀수라면. 4제곱근 마이너스 3 이건 이상하죠.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4제곱해서 마이너스 3 되는 숫자는 없잖아. 실수 중에. 실수는 제곱하면 양수가 돼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짝수제곱근이면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되지만 홀수제곱근의 경우엔 음수가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홀수 3번 곱해서 마이너스 5 되는 거면 뭐 원래 음수였나 보지 뭐. 그죠? 그래서 표 다시 보시면 n이 짝수일 때라면서 위에 줄에 있는 게 n이 짝수일 때라면서 a가 0보다 크면 이렇게 두 개라고 써 있죠. 표 안에. 그리고 a가 0일 때는 뭐 여기 0,0이니까 당연히 0이고 a가 음수일 땐 없다. 이렇게 생겼죠. n이 홀수일 때 어때요? n이 홀수일 땐 a가 양수여도 a가 음수여도 똑같이 생긴 n제곱근 a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n제곱근 안에 a가 양수여도 되고 음수여도 된다고요. n이 홀수라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머리가 지배하셔야 돼요. 마음이 불편하지만 머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홀수 제곱근이면 음수가 들어가도 된다고요. 루트 안에 음수 있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거듭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요거 가지고 장난 엄청 많이 칠 거예요. 연습을 하나 해보면 이런 건데 이거 맨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책에 보시면 바로 옆에 있는 기억번부터 보시면 27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 뿔마 3이네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27의 세제곱근 그러면 방정식이 하나 떠올라야 돼요. 방정식이 떠올라야 돼요. 어떤 방정식? 세제곱되어 있는 방정식의 근이다 그 얘기죠. 세제곱해서 뭐 되는 숫자? 27이 되는 숫자.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방정식은 뭐다? x 세제곱은 27이다 그 얘기라고요. 27의 세제곱근이라는 건 이 방정식의 해를 의미하는 거구나 가 돼야 되고
이 방정식의 해 중에서 실수인 게 뿔마 3이네요. 맞다고 틀리다고. 틀렸지. 그죠? 세제곱근이야. 홀수 제곱근이죠. 이거 이야기하는 거야. 실수는 무조건 하나입니다. 홀수 제곱근이니까 실수는 하나. 왜? 이거 그래프 그리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고 27 그럼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교점은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될 리가 없다. 이고요. 실제로 마이너스 3은 집어넣으면 안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27이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실수인 것 그랬으면 요 뿔마가 없으면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3 하나가 있을 텐데 뿔마 3이야 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죠? 두 번째 것도 볼까요? 루트 4의 세제곱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그죠? 마음속으로라도 외치세요. 제 귀엔 안 들리지만. 세제곱근이니까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에요. 얘가 누구래요? 루트 4래요. 루트 4는 얼마인지 알잖아요. 얼마예요? 2죠, 2. 네. x 세제곱은 2.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래요. 이 방정식의 해 중에 실수인 게 있냐고 물어봤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 개 있죠? 하나 있죠? 세제곱이잖아요. 홀수제곱근이거든. 2라며. 여기 위에 있겠지. 하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틀린 이야기네요. 실수인 거 한 개 있습니다. 디귿 볼까요? 16의 4제곱근 그랬습니다. 알겠죠? 4제곱근이라며. 이렇게 생겼나 보지. 실수인 거 물어봤어요. 일단 실수 몇 개? 생각해보면 4제곱근이니까 짝수제곱근 오른쪽 겁니다. 그죠? 16이면 양수니까 위에 있어요. 교점 2개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근 2개 있을 거고 그 2개가 뿔마 2인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맞죠? 2 넣어보면 2의 4제곱은 16이 맞잖아요. 마이너스 2 넣어도 4제곱하면 16이 맞잖아요. 요거 2개가 맞더라. 그런 얘기 되겠죠. 됐어? 별로? 어디? 네, 그래요. 첫 단추잖아. 잘못 끼워지기 시작하면 신중하게. 네. 루트 81의 4제곱근이래요. 떠올라야 되는 건 x 4제곱이 루트 81입니다. 루트 81이 뭔지는 아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x 4제곱은 9라는 방정식이 떠올라야 되고 이것의 근이 4개냐고 물어봤어요. 맞다고 틀리다고? 맞다고. 맞다고. 실수인 것의 개수를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근의 개수 물어봤잖아요. 그죠? 4차 방정식이야. 근이 4개 있는 거 맞아요. 그죠? 엄청 헷갈리죠? 이런 말장난들을 계속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 보시면 어때요? 뭔 근 중에 실수인 거 물어보다 갑자기 루트 81의 4제곱근이 4개네요. 맞죠?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근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런 식의 말장난들을 계속 하게 될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애들도 다 비슷한 녀석들이에요. 요 그래프 2개를 떠올려 가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냥 대충 찍어서 맞았다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머릿속에 오래 남고 내년에도 써먹고 그러겠죠. 머릿속에 다 들어갔죠? 그래요. 좋아요. 요게 거듭제곱근 이야기고요. 그 다음 책에는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있지만 그거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얘기는 지수의 확장이라고 하는 건데 그 지수의 확장이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지수의 범위를 확장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도 좀 어렵긴 한데 지수 법칙 뭔지 알죠? 우리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배웠던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 이거 뭐 되는 건지를 찾아보자는 거지. 뭐예요? a의 x 더하기 y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이걸 지수 법칙이라고 했다고요? a의 x 나누기 a의 y 얘는 a의 x 마이너스 y 뭐 이렇게 생긴 거였고요. a의
x에다가 y를 또 갖다 붙여? 그럼 이건 a에 xy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 그죠? 지수끼리는 곱하는 거였고 또 a 곱하기 b의 x제곱 이건 뭐였다? 그냥 a의 x제곱 b의 x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 이게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입학하기 전에는 뭐만 하냐면 x랑 y가 자연수인 경우만 해요. 지수가 자연수인 경우. 이때는 진짜로 어떻게 배우냐면 a를 몇 개 곱했다 이렇게 배워요. a의 세제곱이랑 a의 제곱을 곱하면 a를 3개 곱한 거야. a를 2개 곱한 거야. 이걸 다시 곱한다고. 그러니까 5개 곱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지수에 들어있는 게 자연수인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 지수 법칙을 배운다고요. 근데 이제 이걸 뭐 할 거냐면 지수가 자연수가 아닌 경우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넘어가기 전에 제가 까먹을까 봐 용어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이런 애들을 지수라고 우리 부르잖아요. 그죠? 숫자 위에 있는 거. 요런 숫자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밑에 있으니까. 그죠? 밑이라고 불러요. 밑. 그래서 지수가 자연수일 때 밑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아무거나 와도 돼요. 정수 와도 되고요. 뭐 0 와도 되고요. 음수 와도 되고요. 무리수 와도 되고요.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허수 와도 돼요. 그러니까 지수가 자연수일 땐 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와도 되는데 이제 뭐라 할 거냐면 여기 보세요. x 빼기 y. 지수가 x 빼기 y거든.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배우냐면 x가 더 큰 거야 하고 배워요. a가 3개 곱해져 있고 a가 2개 곱해져 있고 나누기를 하면 2개가 약분되니까 하나만 남아요. 이렇게 배운다고요. 근데 이거 x가 맨날 더 크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x랑 y가 같을 수도 있고 y가 더 클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건데 만약에 x하고 y하고 둘이 똑같아져 버리면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이에요. 지수 법칙에 따르자면 이렇게 생겼는데 x랑 y랑 같으면 어때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x 빼기 x는 0이니까. 근데 a의 x제곱 나누기 a의 x제곱 a의 x제곱이랑 a의 x제곱은 같은 숫자일 거잖아. 같은 숫자 둘이 나누고 있거든요. 얼마예요? 1이에요. a의 x제곱이랑 a의 x제곱을 나누면 지수가 0이 되니까 약간 이상하긴 한데 아이 뭐 계산해보면 1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소리야? 지수에 0이 들어가면 밑에 누가 오든 그냥 1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니? 그럼 지수 법칙 쓸 수 있는 거잖아. 나머지 애들은 상관없을 텐데 요 녀석에서 약간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지수가 0이 되는 경우. 근데 그 지수가 0이 되는 경우도 지수가 0이면 그냥 전체적으로 1이라고 생각하자라고 약속하면 지수 법칙 마음껏 쓸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수뿐만 아니라 지수가 0인 경우도 여전히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하나 더. 요거 두 개를 좀 섞어보면 이게 결국 1이 되었다는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수가 0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0이라는 숫자는 더한다, 뺀다는 입장에서 보면 같은 숫자를 뺀 걸 수도 있는데 부호가 반대인 녀석을 더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a의 x제곱이랑 이거 뭐라고 우리 보통 표현하냐면 a의 x분의 1이랑 둘이 곱했어요.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얘가 지금 누가 되는 거야? 1 되는 거잖아. 이걸 뭐라고 할 거라고? a의 0제곱이라고 할 거라고요. 그럼 요 말을 지수 가지고 나타내려면 요 녀석 있죠? a의 x제곱에다가 뭘 더하면 a의 0제곱이 될까를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x를 더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a의 x분의 1이라는 거 이걸 뭐라고 할 거라고?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라고 할 거라고요. 이러면 여전히 지수 법칙을 갖다 쓸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건데 지수에 즉 지수라고 쓸까요? 지수에 0이나 음수를 집어넣어서도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다는 거야. 약속만 하면 돼요. 지수가 0일 땐 1이라고 할 거고 역수, 분모에 들어있는 걸 마이너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만 약속하면 지수 법칙 마음껏 쓸 수 있다. 인데 얘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이 뭐냐면 지수가 0이거나 지수가 음수일 땐 밑 A에 넣을 수 없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0이에요. 0이 아니어야 이런 약속들을 할 수 있어요. A가 0이면 0에서 0을 나눈다는 이야기거든. 0으로 나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분모 0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A분의 1이야. 분모 0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지수에 0이나 음수 들어와도 되는데 그러려면 밑이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붙으면 이 약속 그대로 지켜서 지수 법칙을 계속해서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책에는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칠판을 같이 볼까요? 책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어디 갔어? 보시면 0 또는 음의 정수인 지수를 정의할 때 A가 0이 아니고 라고 되어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한 줄 띡 써 있는데 0이거나 음의 정수인 지수를 쓸 땐 밑이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꼭 필요하고요. 이게 만족이 되어야 지수가 0일 때나 지수가 음수일 때를 정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아무 때나 쓰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생겨난 녀석이 요런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거요. 저거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 텐데 우리 좀 전에 했던 거듭제곱근 x의 n제곱은 a다라고 해서 요 x에 뭘 쓸 수 있다고 그랬냐면 n제곱근 a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이거의 의미 뭐였다고? n제곱하면 a가 되는 숫자야 그 얘기였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n제곱을 해버린 거야. 그럼 얘 누가 된다고요? a가 된다고요. n제곱하면 a가 되는 숫자야. 이거 그걸 정말로 n제곱한 거니까 a가 되거든요. a의 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근데 뭘 n제곱 해가지고 1 됐대. 이 n제곱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오는 건데 무언가를 n제곱해서 1이 됐다는 거야.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녀석을 뭐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n분의 1. 여기에다가 n제곱을 하면 a의 n분의 1이랑 n을 곱해서 a의 1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지수법칙 그냥 갖다 쓰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쓰려고 보니까 어때? n분의 1이라는 유리수를 갖다 써야 돼. 지수에 자연수나 0이나 음의 정수뿐만 아니라 유리수를 갖다 써서 지수법칙을 이용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뭐 전혀 어색하지 않게 그대로 쭉 쓸 수 있기 때문에 지수에 유리수 갖다 써도 지수법칙 그냥 쓸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물론 얘처럼 분모가 0인 건 당연히 안 되긴 밑이 0인 건 당연히 안 되긴 할 겁니다. 어쨌든 거듭제곱근, n제곱근이라고 되어 있는 걸 n분의 1이라는 지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지수법칙을 그냥 쓸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죠? 근데 얘도 약간 골치 아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제곱에 세제곱에 뭐지? 2분의 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자고요. 지수 법칙을 써볼 건데 제곱에 세제곱에 2분의 1제곱이에요. 이거 다 거듭제곱 되어 있는 녀석들이니까 지수 법칙을 그냥 갖다 쓴다고 보면 누가 돼야 돼? 마이너스 2에 이렇게 약분돼서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8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마이너스 2를 제곱했죠. 이미 양수가 됐어요. 네. 양수가 됐고 4. 그 다음 세제곱하고 루트 씌운 거거든요. 양수여야 돼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8이 아니라 8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밑으로 내려간 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건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한 거야. 지수를 먼저 계산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마이너스가 안 없어졌다고. 이런 사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에 유리수가 껴있을 때 지수 법칙 쓰고 싶긴 한데 지수 법칙을 썼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누구냐면 요 녀석. 마이너스. 밑에 음수가 들어가 있으면 지수 법칙을 썼을 때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지수에 유리수 넣는 거. 거듭제곱근을 유리수로 나타내서 지수 법칙 쓰는 거 좋은데 그러려면 최소한 밑이 음수일 때 쓰지 말자. 0보다 클 때만 쓰자. 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0이 아닌 것 정도뿐만 아니라 음수면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야 음수일 땐 쓰지 말자. 양수일 때만 쓰자 라고 그냥 약속한 거라고요. 그래서 책에도 보시면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생겼다고요.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 법칙은 밑이 0보다 크고 라고 되어 있죠. 아까 우리 지수가 정수일 때 뭐였어요? 밑이 0이 아니고였거든요. 음의 정수 밑이 0이 아니고였다고요. 0이 아니고에서 이제 뭐래? 유리수가 되니까 0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0보다 커야 된대요. 음수도 넣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지수가 확장됨에 따라서 오히려 밑의 범위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거라고. 얘는 아예 책에도 없어요.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니까. 지수가 자연수면 밑에 아무거나 와도 돼. 그런데 지수가 0이랑 음의 정수 포함해서 정수 전체 범위로 가게 되면 요렇게만 약속하면 되는데 이 약속을 하려면 누가 필요하다고? 밑이 0이 아니다 라는 약속이 필요하다고요. 지수를 실수 범위까지 확장하려면 요거 거듭 제곱근을 유리수인 지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렇게 약속하려면 어떤 게 이거 써먹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얘가 필요하다고. 밑이 0보다 크다라는 약속이 필요하다고. 얘가 보장이 되면 이거 이용해서 지수 법칙을 마음껏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목적은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건데 하려면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마지막에 보시면 유리수뿐만 아니라 실수 범위도 나오는데 더 설명 없고요. 그냥 유리수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밑이 0보다 크면 지수의 실수 아무거나 다 올 수 있어요. 그냥 이러고 설명하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보시면 뭐 동그라미 1, 2, 3, 4 해서 뭐 막 써 있지만 이거 다 지수 법칙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수 법칙을 쓰려면 밑의 범위가 어떻게 제한이 되는지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 다시 보시면 (0이거나) 음의 정수일 땐 이거 두 개가 새롭게 생겨난 약속인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밑이 0이 아니다가 필요하고 그럼 밑이 0이 아니기만 하다면 지수의 정수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요렇게 생긴 요렇게 생긴 지수 법칙 마음껏 쓸 수 있어요. 그 얘기고요. 지수가 유리수까지 가려면 밑이 0보다 커야 돼. 그렇다면 요렇게 생긴 요걸로 볼까요? 요렇게 생긴 거듭 제곱 요렇게 생긴 유리수 지수로 나타낼 수 있고 이거 이용해서 지수 법칙 마음껏 쓸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참고로 앞에 써 있는 요 녀석은요. 이제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 얘는 거듭 제곱근을 이렇게 나타내기로 그냥 약속하는 거예요. 지수 법칙을 쓰려고. 그러다 보니 이게 봐요. n제곱근 루트 a의 m제곱근 이렇게 생겼는데 a의 m제곱에다가 n분의 1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의 m제곱에다가 n분의 1이 붙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지수로 나타내면. 근데 이거랑 이거는 둘이 곱하면 되잖아요. 뭐가 된다고? a의 n분의 m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긴 거예요. a의 n분의 m. 여기 위에 있는 지수는 그냥 분자로 가는 게 맞고요. n제곱근 얘는 분모로 원래 가야 되는 거였으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심지어 이거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a의 n분의 1에다가 m제곱을 한 거라고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n제곱근 루트 a의 m제곱이다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얘랑 두 개를 비교해봐요. 이 m이 원래는 루트 안에 있었거든요. 이게 루트 밖으로 나가서 1위로 가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n분의 1이고 얘는 m이거든요. 지수 입장에서 보면 뭐 이렇게 둘이 곱한 거나 이렇게 둘이 곱한 거나 결과적으로 얘로 똑같거든.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나 요 녀석이나 뭐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위에 거듭 제곱근의 성질이라는 곳에 가서 보시면 이런 얘기들이 한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요거 얘기한 거거든요. 4번. 이 거듭 제곱근의 성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수 법칙을 이용하시면 다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여러분 교과서의 증명은 지수 법칙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지수 법칙으로 얘를 받아들이자 그런 이야기라고요. 눈으로만 빨리 보면 이런 건데
이건 뭐 거듭제곱근의 정의 자체죠. n제곱하면 a 되는 숫자야. 이고 그걸 실제로 n제곱한 거니까 a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2번하고 3번. 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a의 n분의 1제곱이죠. n제곱근 a니까. 얘는 b의 n분의 1제곱이에요. 지수가 둘이 똑같죠? 하나로 합칠 수 있겠죠? 이렇게. 얘 뭐가 되는 거다? n제곱근 a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얘가 된다고요. n제곱근이라는 것도 지수라고 생각해보면 n분의 1이라는 지수니까 둘이 똑같잖아요. 하나로 합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 왜 우리 루트 2랑 루트 3 곱하면 루트 6 되잖아요. 네, 그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증명을 하자면 이런 거라고요. a의 n분의 1제곱이요. 요거는 b의 n분의 1인데 이게 분모에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를 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크게. 더 할 것 같다, 그죠? 몇 개 안 남았어요. b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요 녀석은 지수로 나타내보면 a의 n분의 1제곱이에요. 요 녀석은 지수로 나타내보면 b의 n분의 1제곱인데 요게 지금 분모에 들어있는 중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얘를 이 거듭제곱근으로 되어 있는 걸 유리수 지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데 얘를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면 a의 n분의 1제곱 곱하기 b의 마이너스 1제곱에 n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잖아요.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거야. 뭐 어차피 곱하기니까. 그러고 나서 보면 n분의 1로 둘이 똑같이 생겼잖아. 합칠 수 있다고. a 곱하기 b의 마이너스 1제곱에 n분의 1이라고. 그럼 이거 뭔데요? b분의 a죠. 이 b분의 1이니까. b분의 a의 n분의 1제곱이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이거 뭐다? 이렇게 생겼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쓰기는 이렇게 썼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걸 매번 증명해가면서 우리는 풀 게 아니거든요. 약간 구구단 같은 거야. 7 곱하기 8이 7, 8, 56이잖아요. 그게 56인 건 머리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노래로 외우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얘랑 둘이 같다는 거 당연하지 이러고 넘어갈 정도로 눈에 익어야 돼요.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증명하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말했죠. 교과서엔 이렇게 증명 안 돼 있어요. 교과서에는 거듭제곱근 가지고 증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얘가 얘랑 똑같은 거야 라는 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디 갔니? 없어졌어. 얘랑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n제곱근 a랑 n제곱근 b랑 곱한 거예요. 얘네들이 곱한 게 얘랑 같은 거야 라는 걸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익숙해지셔야 된다고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다 그런 거고 5번도 마찬가지죠. 거듭제곱근이 지금 여러 개 붙어 있거든요. 얘도 손으로 쓸까요? 처음부터 그냥 다 손으로 쓸 걸 그랬네. 괜히 칠판 아끼려고. m제곱근 n제곱근 a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한 커프씩 벗겨보면 요 안에 들어있는 건 a의 n분의 1제곱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거기에 m제곱근이 또 붙었잖아요. 여기에 m분의 1이 또 붙은 거라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죠? 그럼 지수 법칙 때문에 얘네 둘이 곱할 수 있어요. 둘이 곱하면 누가 돼? a의 m n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이거 거듭제곱근으로 나타내면 뭐 돼요? mn 제곱근 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근데 이걸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n분의 1이랑 m분의 1을 곱한 게 아니라 순서 바꿔서 m분의 1이랑 n분의 1을 곱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오히려 안쪽에 m제곱근이 들어있는 거고 바깥쪽에 n제곱근이 들어있는 형태가 될 거다. 그런 얘기라고 하죠.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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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은 거다 그 얘기입니다. NP? P 좋아, P. 그래서 책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A의 MP 제곱. 유리수 지수로 나타내보면 뭐 돼요? A의 MP에다가 NP 분의 1 이렇게 생각했다 그죠? PP 약분 되겠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마치 뭐한 것처럼 보여요? PP가 약분되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약분되는 게 맞고요. 지수 입장에서 보면. 그죠? 그래서 얘랑 얘가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애들을 제가 그냥 하나하나 설명했는데 실제로 숫자를 넣어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요 녀석, 여기 페이지가 없구나. 옆으로 가서요. 40번 한번 볼까요? 이제 요 녀석들 연습을 좀 해보자고요. 복잡하게 생겼죠?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래요. 1번부터 볼 텐데 이걸 거듭 제곱근으로 푸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얘도 세제곱 미안해. 얘도 세제곱근이고 얘도 세제곱근이죠. 똑같이 생겼으니까 뭐 하면 돼요? 밑에 있는 애들끼리만 먼저 곱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푸는 건 이거야. 세제곱근 루트 2랑 세제곱근 루트 4야. 그럼 세제곱근 루트 8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8은 뭐예요?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3분의 1 제곱이란 이야기고 요건 세제곱이란 이야기니까 얘랑 얘 약분이 되겠죠? 이거 자주 하는 실수인데 얘들아 약분을 했으니까 그럼 루트인가 봐. 이거 아니에요? 이 루트 2는 여기에 2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2를 안 써서 그런 거거든요. 약분이 되면 루트가 다 없어져야 돼요. 그냥 2예요. 다시 우리가 흔히 쓰는 루트 3 이렇게 생긴 건 사실은 이거라고요. 하도 많이 쓰니까 귀찮아서 생략한 거야. 그래서 안 써져 있는 거지 1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죠? 3하고 3이 약분되면 루트가 통째로 베껴져야 되는 거야. 3이 남는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 이런 거잖아요. 그냥 정의대로 살펴봐도 야 세제곱해서 2의 세제곱 되는 숫자 누구야? 2지 당연히. 세제곱해서 8 되는 숫자 누구야? 2잖아요. 그래서 얘는 2다 이러고 끝난다고요. 약분하면 루트 없어지는 거야. 이거를 유리수인 지수 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 녀석은 2의 3분의 1제곱이에요. 얘는요. 2의 제곱에다가 3분의 1제곱이에요. 2의 제곱에다가 3분의 1제곱이에요. 그럼 밑이 다 2죠. 얘도 밑이 2고 얘도 밑이 2잖아. 그러면 지수법칙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밑을 2로 딱 통일해 놓으면 요거 3분의 1이고요. 요거는 2에다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이거 둘이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되죠. 곱하기니까. 뭐다? 2의 1제곱이다 그 얘기예요. 노란색이 더 괜찮습니다. 노란색 풀이가 더 안전합니다. 여러분 계산할 때. 굳이 거듭 제곱근을 욕심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웬만한 거듭 제곱근은 다 이렇게 유리수 지수로 바꿔서 계산하시는 게 좋아요. 2번도 한번 볼까요? 세제곱근에 2 곱하기 세제곱근에 64가 2냐고 물어봤어요. 차근차근 풀어야겠죠? 얘부터 볼까요? 세제곱근 64래요. 뭐죠? 세제곱해서 64세로 숫자가 있단다 얘들아. 니들이 아는 숫자 중에 1, 2, 3, 4, 4, 4, 4 그죠?
4는 세제곱하면 64예요. 64가 2의 몇 제곱이죠? 2의 6제곱이잖아요. 요거부터 해야 되는구나. 자, 얘는요. 세제곱근 루트 2의 6제곱이에요. 그럼 2의 6제곱이고 요건 3분의 1제곱이잖아요. 계산하면 누가 된다고?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세제곱근 안에 누가 들어있다고? 2 곱하기 사실상 2의 제곱이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이게 2의 제곱이니까. 네. 그래서 계산하면 뭐 되는 거다? 2의 세제곱이고 3분의 1제곱이야 2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이것도 자 유리수 지수로 쓰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유리수 지수 쓸 때 조심해야 될 건 자, 요 녀석은 밑이 2인 게 맞죠? 그래서 얘는 2의 지수가 3분의 1이에요. 괜찮죠? 곱하기 연엄이 문제인데 잘 보세요. 64는 2의 6제곱이에요. 거기에 지금 누가 붙어 있어요? 3분의 1제곱이 붙어 있죠. 요거. 근데 그 밖에 또 누가 붙어 있어요? 3분의 1제곱이 또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2의 6제곱에 3분의 1제곱에 또 3분의 1제곱이 붙어 있다고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오케이? 이거 잘라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밑을 2로 통일해 놓고 지수만 살펴보면 이 녀석은 3분의 1, 얘는 계산해 보면 3분의 2 곱하기로 연결된 거니까 둘이 더해서 2의 1제곱이다. 이렇게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3번은 뭐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긴 한데 얘기했지만 홀수 제곱근이라서 이 마이너스는 그냥 밖으로 던지시면 돼요.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건 마이너스 밖으로 뽑아내서 마이너스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냥 따로 계산하시고 마지막에 마이너스만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세제곱근 27이니까 정말로 3이고요. 세제곱근 8이니까 얘는 2가 될 거라서 마이너스에 2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죠? 4번도 알아볼까요? 이거 원래 쓰라고 한 건 이거였겠죠. 6제곱을 얘하고 얘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거지. 손을 써보면 이건데 세제곱분 루트 5랑 루트 5분의 1이야. 이거 전체의 6제곱이거든요. 이거 쓰라고 한 건 이거였을 것 같아요. 세제곱분 루트 5의 6제곱이랑 루트 5분의 1의 6제곱이랑 요거 두 개를 곱해보라는 거지. 얘는 뭐 될 것 같아요? 요? 세제곱근이니까 세제곱이 오면 루트가 사라지겠죠? 근데 이게 6제곱이잖아요. 그럼 세제곱 주면 제곱이 남아요. 요 녀석은 세제곱근 루트 5의 세제곱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이건 쓰지 마세요.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요. 루트 5잖아. 누가 필요해? 2가 필요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럼 얘는 정수잖아요. 5. 얘는 5분의 1. 그래서 그거 이제 계산하세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거듭 제곱근을 고집하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전혀 없어요. 유리수로 가는 거야. 유리수 지수로. 얘부터 볼 거예요. 요 녀석은요. 밑이 5예요. 지수가 뭐야? 3분의 1입니다. 그죠? 요 녀석은요. 밑이 뭐냐면 역시나 5예요. 지수가 뭐야? 마이너스에 2분의 1이에요. 루트니까 2분의 1인데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 녀석의 지수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라고요. 이거 전체에 6제곱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죠? 그럼 요 안에 있는 것부터 지수 법칙 이용해 보면 5의 3분의 1, 5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5의 마이너스 6분의 1이겠다.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결국 뭐다? 5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5분의 1이다. 그런 이야기 된다고요.
그래서 얘를 굳이 거듭제곱근으로 욕심내지 마시고 이렇게 바꾸는 게 훨씬 빠르고요. 그래서 취할 것 같죠? 요 마지막 거. 최종판은 이거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을 계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일단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손으로 쓰고 갈게요.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해도 되는데 우리는 빨리 계산하고 싶은 거잖아요. 산수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밑을 먼저 유심히 살펴보면 얘도 밑이 2고요. 얘도 밑이 2죠. 2의 제곱이니까. 얘도 밑이 2고 얘도 밑이 2예요. 참고로 요거 4 루트이니까 4 따로 루트 2 따로인 거야. 그죠? 총 숫자 4개 곱해져 있는 거예요. 밑이 다 2야. 우린 뭐만 찾으면 돼? 지수만 찾으면 돼. 밑이 다 똑같잖아요. 지수 법칙 이용할 거니까. 그래서 2라고 밑을 딱 박아놓고 지수만 빨리 살피는 거예요. 요거 지수 얼마죠? 요거 지수는 2분의 1이에요. 루트 한꺼풀 있는 거잖아. 지금 여기 안 써있는 건 이렇게 2가 생략된 거니까. 요 녀석 지수는 2분의 1입니다. 곱하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로 연결이 되겠죠? 요 녀석은요. 지수가 얼마인지 살펴보시면 2의 제곱에 3분의 1제곱에 2분의 1제곱이 또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되죠? 그 다음 나누기로 연결된 거니까 지수법칙 입장에선 빼기라고 해야겠죠. 빼기. 바로 열어서 요 4는요. 지수를 생각해보면 밑을 2라고 할 거니까 2의 제곱에다가 3분의 1이 붙은 거죠. 2에다가 3분의 1이 붙은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되죠? 얘는요. 2에 2분의 1에다가 3분의 1이 붙은 거지. 2분의 1에다가 3분의 1이 붙은 거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유리수를 쫙 계산하시면 그게 답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연습할 시간을 약간 드릴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마지막에 제가 쓴 거 있죠. 요 녀석이 사실상 이 거듭제곱근 계산의 최종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슷한 녀석이 뒤에도 또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유형 4번. 그러니까 48번 같은 거요. 48번 요거는 제가 풀 시간 드리고 좀 이따 같이 풀어볼 텐데 먼저 풀 시간 드릴 거예요. 보시면 말로만 할게요. 지금 푼 거랑 다르게 밑이 하나가 아니에요. 얘는 3의 세제곱이죠. 얘는 5잖아요. 밑이 두 종류예요. 여기도 3의 세제곱이고 5의 세제곱이야. 밑이 두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밑이 3인 녀석이랑 밑이 5인 녀석이랑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어차피 곱하기로 연결된 건 따로따로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지수 법칙을 쓰겠다는 건 밑이 같은 애들끼리만 엮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이 3인 애들 먼저 싹 계산하시고 밑이 5인 애들 싹 계산하시고 이렇게 따로따로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기 뭐 56번 이런 문제도 보시면 계속 비슷한 거 나오는 건데 뭐 이런 애들도요. 뭐 보면 막 A, B 여러 개 있지만 A끼리 B끼리 따로따로 그냥 하는 겁니다. 이런 애들도요. 방금 연습한 거랑 비슷해요. 밑이 다 A죠. 이거 그냥 하나 해볼까요? 56번. 첫 번째 지금 밑을 A로 하는 게 맞겠죠? 숫자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 있는 거예요. 지수가 4개 나올 거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이걸 유리수 지수로 나타낸다고 잘 안 보여? 유리수 지수로 나타낸다고 보면 지수의 숫자 4개가 필요하다고요. A의 몇 제곱, A의 몇 제곱, A의 몇 제곱, A의 몇 제곱. 요 A는 지수에 누가 와야 돼요? 4죠. 그 8분의 1이 와야죠. 4분의 1이랑 2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 와야 돼요. 얘는요. A의 지수로 2분의 1이 와야겠죠? 이거니까.
요 a는요. 지금 두 커플 씌워져 있는 거니까 2분의 1에 2분의 1이어서 4분의 1이 와야 되고요. 마지막 요 a는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 와야 돼요. 그 지수들 다 더하면 해결되겠죠. 곱하기라는 건 지수 법칙에서 곱하기라는 건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그죠? a의 8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4분의 1 곱하기 a의 8분의 1인데 그럼 a라고 밑을 박아두면 8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좀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 유형 3번 빼고요. 유형 3번도 어려운 건 아닌데 유형 3번 빼고 5번 정도까지를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가지고 대부분 풀 수 있고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남겨둔 거니까 풀어보시고요. 시간을 많이 들이진 못할 것 같고